그다음 변압기 보호 방식. 변압기 보호 방식은 정기적인 보호 방식하고 이제 기기적인 보호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정기적인 보호 방식의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예, 비과. 요즘 뭐 비과세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정기되면은 누진된다, 뭐 이렇게 비과세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안 헤어지면은. 그래서 주보가 뭐냐? 비율 차동 계정입니다. 후비보호가 과보호 방식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변압기에서도 후비보호를 거리 계정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전기에서 후비보호를 거리 계정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비보호는 송전선로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다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 사용 빈도는 송전선로에서 주로 그 1개월이나 2개월에서 다 후비보호로 쓴다는 얘기죠. 거리 계정기는. 그러니까 1개월 같은 거 여기 나중에 보시면 1개월, 2개월별로 해가지고 PCM에 대한 전류 차단 방식, 전송 차단 방식이고 전송 저지 차단 저지 방식이 있고 조금씩 내용이 틀립니다. 1개월하고 2개월이 주보 부분은. 근데 후비보호는 전부 다 거리 계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거리 계정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계적인 부분까지 아셔야지만 됩니다. 이제 용량이 작은 것들은요, 변압기를 옮길 때 안에 다 실링을 해가지고 옮깁니다. 한꺼번에 다 조립해가지고 가져간다는 얘기죠. 근데 용량이 큰 거는 조립해가지고 가져가면 용량도 힘들겠죠. 밀봉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실링을 한다는 건 오일을 집어넣고 여기다 아예 다 집어넣어가지고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큰 변압기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이걸 다 쪼개서 가져가죠. 그럼 여기다 이제 콘서베이트 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들도 칩을 하죠. 그럼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기가 있다는 거는 뭔가 변질이 된다는 얘기죠, 변질이. 그리고 지하에서 가스 같은 거는 안에 공기가 없습니다. 다 빼내고. 뭐 발전기 내부에도 공기로도 냉각을 하지만 수소 냉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먼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수소를 집어넣으면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보니까 장학 퀴즈에서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공기 중에 제일 많은 요소가 뭘까요? 질소죠. 그 78.1%인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80%로 외웠는데. 질소가 있고 산소가 한 19% 정도가 있고 나머지 가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질소로 과자 충진할 때도 질소를 집어넣습니다. 산소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변질이 되니까 안에. 통조림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돼? 다 공기 빼내고 진공으로 넣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게 오래되면 이제 변질이 되겠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것들을 실링을 하지 않고 가져가서 오일을 집어넣습니다. 뭐 1종, 뭐 2종, 뭐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그건 온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얘가 견딜 수 있는 온도. 물도 끓는 온도가 틀리듯이 얘도 그 발화점이 틀려진다고. 그래서 보통 1종 4호 광유를 씁니다. 1종 4호 광유. 얘가 이제 그 발화점이 한 250도에서 30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압기도 불이 붙습니다. 오일에. 근데 250도까지 올라가야 불이 붙는다는 얘기죠. 이걸 넣어놓고 나면 여기 공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공기를 외부하고 차폐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 차가 와가지고 뭐 한 6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이제 가압을 해가지고 여기 진공을 겁니다. 진공을 걸어가지고 안에 공기를 빼낸다는 얘기죠. 빼내는데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한 상태에서 빼내죠. 그러면 여기 뭐냐? 여기 기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콘서베이트는 그거를 이제 위에 따지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저장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 부분에다 이렇게 그 가림막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바깥에다가 그 실리카게를 넣어가지고 호흡하는 부분을 막아 넣습니다. 완벽하게. 근데 이제 공기가 이제 호흡이 할 수 있게끔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도 요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려면은 뭔가 변동은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의 공기만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실리카게를 넣어서 뭐 보라색이 뭐 색깔이 변한다든가 그러면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럼 이제 그 안에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한전에 가면은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큰 용량들은 이렇게 콘서베이터가 상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변압기 옆면에 이렇게 콘서베이터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얘는 구조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게끔. 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다 찾아 있죠. 그러니까 얘 부분만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얘가 들어가려면 밑으로 들어갔다 올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힘들겠죠. 공기도. 기포방울이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기 힘들 거 아닙니까? 여기다 뭘 채우냐면 여기다 질소를 채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그 가스 차단기 같은 건 안에 무슨 가스가 들어가 있죠? G12 안에? SP6가 있죠. 육부랑 이런 것들의 이제 장점, 단점 이제 아셔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죠. 장점은 무색무치, 무형에다가 뭐 공기보다 절연 효과가 뭐 10배 이상 좋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써주시면 되죠. 나중에 그거는 이제 변전소에서 GIS 변전소라든가 G12 쪽에 갔을 때
그만큼 절연 효과가 좋으니까 더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AIS 같은 절연 거리를 길게 만들어야 되는데 GIS를 하게 되면 그 안에 SF6 가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공간을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절연 거리를. 그러니까 축소화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요즘 같은 건물을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조소 5개다 설치를 하게 되면 변조소 크죠? 근데 그게 지하로 들어갑니다. SF6 가스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기후변화 협약 때문에 6가지의 대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얘 같은 거 자연 소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비닐 같은 거 있죠? 그게 한 100에서 150년 정도 지나야지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은 버리면 여러분, 그 뒷세대가 그거를 다 처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얘는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원소식을 보시면 S 하나에다 이렇게 나옵니다. F가 6개니까 여기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네. F가 6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원소도 기온 보면. 그러면 나중에 SF6 가스를 했을 때 이런 그림도 하나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예? 왜? 조금이라도 이게 공간이 남아있을 때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 책들도 막 보다 보면, 요거 나중에 답안지다 갖다 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F6가 이렇게 F를 4개 넣으면, SF6 가스의 원자기호. 그럼 조금 더, 이 사람이 뭔가 더 알고 있구나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 기본서 안에서 여러 가지를 막 갖다 집어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키워드가 어떻게 됐었죠?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5개. 부충, 당, 유, 권. 부홀주, 충격압력, 방압변, 그다음 유면온도계, 건선온도계. 예? 26, 유면온도니까 W. 아니, 이게 W고, 이게 뭐였죠? 와인딩이니까 W고, 이게 T였나요? 26 T였나? 26 5였나요? 511에서? 예? 5가 맞나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이건 와인딩, 건선이기 때문에 W, 와인딩입니다. 그러니까 26은 이제 온도계, 기계적인 부분. 물론 이제 용어들은 이제 숫자는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 화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했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용어들은 이런 숫자들은 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얘는 다 96입니다. 96P, 프레셔, 96, 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어들이 있으니까 얘는 다 96에 이런 부분만 써주시면 됩니다. 충격이 96P인가요? 부홀지니까 96B가 되겠죠. 부홀지니까. 예?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는 96, 밑에는 26. 예? 부홀지니까 부 해가지고 B자가 들어가고 P. 충격이니까 뭔가 압력이 왔으니까 프레셔니까 96P. 방압변이 이게 뭐였나 제가 잘 모르겠는데. 96D, 96D네, 얘가. 96D.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외워진다는 얘기죠. 저도 많이 안 쓰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맨날 하다 보니까 이제 외워지는데, 방압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타입도 있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타입도 있고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변전소 할 때 시간이 되면은,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실물을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저게 그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오래 기억에 남았는데, 근데 숫자로만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압기에 대한 보호 방식도 여러분들이 정의를 딱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비율차등 보호 계정기입니다. 그 전에 있던 건 하나만 가지고 보호하는데 이게 보호를 한다는 게 어떤 요소를 가지고 보호하느냐. 그래서 여기 보호 계정기 구비 조건 제일 처음에 나오면 그림이 나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죠? 2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책에. 그 그림을 나중에 보호 계정기를 하실 때 딱 써주시라는 얘기죠. 예? 역할과 기능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에. 그러면 여기 PT가 있고요. 여기에 있으면은 CT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단기가 있고, 여기 이제 보호 계정기가 있고, 여기 차단기가 있죠. 그림에는 보호 계정기를 그냥 OCR 적어놓고 여기서 이제 차단기를 보는. 얘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전력계통에 전력계통 아닙니까? 전력계통에 센서가 달려있다. 그게 뭐냐? PT하고 CT가 달려있다. 거기서 이상현상을 검출하면 이상현상 검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니까 여기 보호계정기로 가지 않습니까? 보호계정기에서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을 판정해가지고 예? 출력을 내보내죠. 어디로? 차단기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본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보호계정기 나오면 이런 것들을 하나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보호계정기의 역할과 기능, 보호계정기의 목적, 보호계정기의 분류, 구비조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나중에 이제 좀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예, 내용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 앞에다 갖다가 시간이 된다 그러면 잠깐 써주고 넘어가면 채점자가 채점할 때 좀 더 이 사람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구나. 예, 많이 보던 그림이 나오니까. 디지털 보호계정기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냐. 기존에 아날로그 보호계정기 많이 썼습니다. 유도 온판형을. 유도 온판형의 원리가 아라고의 온판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전류가 흐르면 여기 맴돌이 전류가 흐른 다음에 얘가 이 토크가 발생해서 간다고 하는데 이동 자개가 있고요. 회전 자개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큰 차이는 뭘까요? 좀 어렵습니다만. 예? 얘는 단상이고요. 얘는 삼상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회전자개는 뭐죠? 저희 삼상 같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R상, S상, T상.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되죠? 여기 발전기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 들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 들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 들고. 저희는 가만히 있죠? 근데 얘가 알아서 돌지 않습니까? 돌면서 이제 자석이 같이 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데서 보면은 이게 회전한다 이거죠. 그래서 회전자개, 이동자개는 뭔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단상보호 계정기입니다. 계정기가 상마다 하나씩 달렸죠. 얘는 회전자개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동자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게 뭘까요? 이동자개를 이용하는 이제 모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신 여름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선풍기 틀겠죠. 선풍기도 이동자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단상 쉐이딩 코일형인데 제가 이거 대학교 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잊어먹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개를 발생한다는 얘기죠. 어차피 얘가 이렇게 나가고 얘도 이렇게 나가겠죠. 면적이 이제 실제로 뜯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면적을 틀리게 해놨습니다. 요거는 근데 잘 보시면은 비행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에 공기가 흐르면은 여기 두 놈은 이렇게 가겠죠. 한 놈이 가든 나머지는 밑으로 가겠죠. 가서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되니까 얘는 천천히 가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빨리 가야죠. 빨리 가다 보니까 얘가 지금 빨리 가면서 여기 압력차가 생기다 보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는 힘이 생기니까 그게 양력이라는 얘기죠.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밑에하고 위에하고 그 차이 때문에 압력차 때문에 얘가 양력이 생겨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세 개가 같고 얘는 하나가 같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얘가 얘를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개가 이걸 가지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원래 이제 내용은 좀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시면 얘 부분이 세 개가 고 얘가 하나가 오다 보니까 얘가 얘를 쫓아가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여기 이제 갔을 때. 그래서 얘가 움직이니까 얘가 원판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상으로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전류를 흘리고 자개를 발생시키는 그 면적을 다르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토크가 이제 발생하는 토크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는 왼전 오발하죠. 좌전 우전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는 저는 그냥 왼전 오발을 외웠습니다. 완전 오발탄 해가지고 이제 총 잘못 쐈다 이런 식으로. 왼손은 전동기고 오른손은 발전기다. 그럼 왼손이 전동기니까 이 전동기 같은 건 뭡니까? FBI니까 FBI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서 자석이 발생되죠. 여기 전류가 흘러가죠. 어차피 모터니까. 그럼 거기서 자석이 발생하다 보면 거기서 이 토크가 발생하는데 힘이 발생하는데 이 토크 부분하고 이 토크 부분하고 얘가 이 자개 부분이 틀리다 보니까 아까 비행기처럼 뭔가 틀려지다 보니까 얘가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급격하게 힘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얘가 도는다 이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해하실 때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원리를 이해하는데. 디지털 보호 계정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이런 아날로그 시그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아날로그 부분은 아날로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요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피크치죠. AC, DC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DC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평준하면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평준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보시면 이제 AC를 DC로 낚았을 때 DC 파형들이 이렇게 사각파, 계단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걸 이제 변환하는 데서 이제 잘못 변환을 하면 이제 삼각파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파가 변환을 하면서 왜 이런 정연파를 변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오는 뒤에 있는 파형들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뭐 반파 정류를 한다든가 전파 정류를 한다든가 정류를 하는데 정리하면서 효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좋으면 사실 이게 뭐냐면은 평균값입니다. 이게 평균값. 시료값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예? RMS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왜? 얘를 이제 적분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를 일일이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빵을 만들었는데 빵이 이렇게 튀어 올라왔습니다. 위에다 대고 쇠로 이렇게 눌렀다는 얘기죠. 쇠로 눌렀더니 이렇게 똑같이 펴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하고 얘 차이 부분은 얘가 1이라 그러면 얘는 70.7%고 얘가 1이라 그러면 얘는 1.414. 요 관계는 얼마다? 루트 2배만큼 차이가 있더라. 근데 이제 이게 고조파가 되면 이게 루트 2배가 아니라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고조파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비율을 얘기하는 용어가 뭐냐면 크레스트 팩터입니다. 크레스트. 이 크레스트가 뭐냐면요. 닭의 벼슬입니다. 닭이 이렇게 있죠? 닭에 보면 그 삐쩍삐쩍 튀어나왔죠, 벼슬. 그 벼슬이 크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해서 크레스트 팩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1.414 루트이니까 1.414 이상이 보통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고조파가 함유가 되면 얘가 뭐 2.5가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건 원래 이 정도였는데 이런 식으로 튀어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 튀어 올랐다는 얘기는 결국은 저희가 그거를 평균을 해가지고 뭔가 값을 가지고 쓰는데 이게 튀어 올랐다는 건 이 평균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OCGR 같은 경우 나는 이 부분이 동작하는 부분이 이제 작았는데 이런 그 고조파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평균값보다 높은 값이 올라오다 보니까 계정기가 동작을 해가지고 오동작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제어기기 같은 것도 오동작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값보다 뭔가 높은 값이 튀어 올라오니까 고조파에서 변환을 해서 그래서 이걸 전표부, 표보나 부호와 양자하 해가지고 이걸 이게 앞에도 저게 기억이 잘 안 나죠. 표본화를 한다는 얘기죠. 이걸 표본을 딱딱딱딱딱딱 정확하게 끊어가지고 이게 플러스인지 이게 마이너스인지 해가지고 그걸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전송을 해가지고 이제 본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계정기는. 아날로그 계정기는 그 값을 그냥 읽어드리는데 요때 이 피크치라든가 요때 이 값이라든가 요때 그 값을 그냥 읽어드려서 읽는데 디지털 계정기에서는 그 값을 전송을 할 때 안 되니까 참고적으로 통신을 할 때 보내주는 부분이 아까 뭐 비트, 바이트, 워드 얘기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 필요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비트가 있다. 얘는 0 또는 1입니다. 바이트는 이게 8개가 모여지는 겁니다. 8비트. 맞나 이게? 예? 그 다음에 바이트가 2개가 모이면 2바이트는 이게 워드가 됩니다. 이런 용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은 실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기술사를 따더라도 현장에 가서 뭔가 통신 부분을 할 때 이런 개념을 모르면 접근이 안 됩니다. 이건 뭐냐? 결국 16비트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0 또는 1의 하나입니다. 하나. 개념이. 그러면 나는 하나를 보는 겁니다. 죽어있거나 살아있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그거를 이제 8비트로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2의 0승, 2의 1승 해가지고 2의 7승까지 있겠죠. 그럼 얘가 1, 0, 1, 1, 1, 1, 1, 1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255가 나오죠? 2의 8승은. 2의 8승을 해보십시오. 그걸 조합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의 7승이 나올 수 있는 게 127이고요. 요게 64고, 이런 식으로 이걸 다 더하면은 이게 다 더한 게 255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걸 가지고 숫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나왔던 이 부분에서 요게 50이다. 그럼 50을 표현할 때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0이고, 그럼 요거를 합하니까 요게 32가 나오고, 요게 예를 들어 뭐 18이 나오고, 그러면은 얘 뒤에가 뭐 8이 나오고, 여기 지금 잠깐 40. 여기서 그냥 됐네, 50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32, 뭐 1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2, 16. 예를 들어 이거 반이니까 16이다. 그러면 이제 4가 더 필요하니까 여기 8이 있는데 8은 안 쓰고 여기 4는 쓰고 2는 안 쓰고 1은 안 쓰고 그러면 4, 8, 4, 16, 32 가지고 50이라는 숫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0, 얘는 0, 여기는 1, 얘는 0, 얘는 1, 얘는 1, 이 뒤에는 0, 0. 이렇게 표현을 하면 50이라는 숫자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상위에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데이터 저장하는 것도 0 또는 1입니다. 전부 다. 디지털은 0 또는 1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16비트로 보냈냐.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컴퓨터가 32비트, 64비트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정밀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이 표부, 이 FS, MH, 이 FS, MAD, 연출.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제 저만 외우는 방식으로. 입력을 받았다. 그럼 출력을 내보낼 것이다. 그럼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변환을 해서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필터링을 한다는 얘기죠. 뭔가 들어오면 입력을 받아서 뭔가 넘길 때 필터링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뭘 들어가기 이제 검문을 해야 되겠죠. 받은 사람만 보내준다 이거죠. 그럼 이제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 한다는 거는 뭐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라는 얘기죠. 이게 표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죠. 이제 먹스 이제 분배를 해주겠죠. 왜냐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요게 AD가 AD 컨버터입니다. 여기서는 아날로그 값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날로그 값을 여기서 계산하기 위한 디지털로 바꿔주기 위한 AD 컨버터가 있는데 이게 값이 비싸다 보니까 요 먹스로 해가지고 AD 쪽에 대한 것들을 분배를 해주는 분배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연산을 하고 연산해서 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출력을 내보낸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으로 키워드를 EFS, MAD, 연출 이렇게 외웠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가 항상 첫 번째 대제목만 있는 부분, 두 번째 중제목만 있는 부분, 세 번째 이제 소제목까지 있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요것들은 이번에 아주 작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 소제목만 있는 부분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번 거는. 내용이 잘 돼 있고요.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걸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거기서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는 것만. 왜? 제가 옛날에도 보니까 인디아나 존스 같은 데 있으면 물 떨어지고 있는데 막 그걸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일단 돈 되는 것만. 그게 뭐였죠? 키워드 돈 되는 것만 가져가서 일단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배점은 받아야 되니까.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나중에 되면 그림을 더 그리고 살을 붙이고. 근데 이 키워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답안지를 쓰실 때 기본적인 채점 요건이 되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부분이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점수가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가지고 외운 사람하고 안 외운 사람하고 답안지 채점할 때 채점 점수가 틀려집니다. 저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자꾸 그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쉬었다가 세 번째 부분하고 다른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보시면은 제가 포인터도 없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보호개전 방식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주보하고 후비보로 나눠진다. 목적은 사고 제거를 하고 사고 확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근데 아까 나왔던 것처럼 기능이 뭐가 있냐. PT, CT에서 정기적 상태를 측정하고 보호개전기에서 개통 이상을 검출하고 사고 판정을 한 다음에 차단기에서 사고 제거 등 조치를 하는 부분이다. 보호개전기의 분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와있던 것은 동작 기구상, 두 번째 동작 시간상, 세 번째 용도상. 동작 기구상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유도형, 정지형, 디지털형. 외우기 쉽게끔. 근데 여기는 가동철신형, 가동코일형 해가지고 여기 내용들이 나와있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동작 시간상은 책 읽는 대로 순, 정, 반, 정, 순한시, 정한시, 반한시, 반한시성, 정한시 이렇게 외웠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 추가를 한다면 NI, SI, VI, EI, LI 같은 그런 용어들을 쓰고 거기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서 그려줬다는 얘기죠. 용도상은 단락, 지락, 그리고 기타로 나오는 이제 기타 부분에서 이제 탈조보호라든가 주파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보호 개전 방식의 적용입니다. 어디다 적용을 하냐? 송전선로 쪽에다 적용을 한다. 아니면 또 모선보호에 또 적용을 한다. 또 어디? 발전기에 적용을 한다. 배전선로 쪽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나왔죠. 아까 지금 배전선로는 좀 뺐는데, 예? 배전선로는 시험 빈도는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25점짜리로 나오거든요. 나오면. 10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25점짜리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빈도가. 왜냐면은 요것도 외우시게 되면은 R 다음에 S죠. T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RSF를 외웠습니다. 그냥. RSF 해가지고 리클로저가 있고 그 밑에 섹셔널라이저가 있고 그 밑에 라인 피즈가 있고 그 밑에 뭐 수용가 쪽에 가서 나머지 AS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럼 송전선로는 여기 나와있던 건 좀 과방 거피제로 외웠다는 얘기죠. 과전류 개전 방식, 방향 과전류 개전 방식, 거리 개전기 방식, 파일럿 개전 방식, 제표로 방식. 네, 그렇게 외워주시고, 파일럿 개전 방식에는 PCM 전류 차단 방식, 표시선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전송 차단 방식, 위상 비교 방식,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진다는 얘기죠. 내용들이 약간 컨셉들이 좀 틀려집니다. 설명하는 부분들이. 근데 제가 설명드렸던 기본 컨셉을 외워주시고, 거기다 세부적으로 더 내용을 넣으시라는 얘기죠. 모선보호는 아까처럼 이제 단모선, 복모선, 이중모선, 1과 2분의 11모선, 별로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압류 방위 한차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피던스에 따라서, 고저항 임피던스인지 저장 임피던스에 따라서 이 전류 값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류 차동 방식에서 그 값들이 틀려지다 보니까 나중에 검출 간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압 차동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내용을 보시면 이따가 세 번째 그 세부 항목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전압 차동 방식, 전류 차동 방식, 위상 비교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전송 차단 방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신별 기능을 이용한 거. 발전기 내부, 외부를 이용했다고 돼 있는데 아까처럼 전개 가단 역발 속주 합해가지고 전기제에 대한 단락 지락, 계자에 대한 지락 상실, 과여자, 단락 후비보, 역상, 그 다음에 발전기 모터링, 속도, 주파수, 압력, 아까 주파수 압력 다 설명드렸나요? 그 다음 베어링, 이런 부분이 나온다. 변압기에는 비율 차동만 써놨는데 그게 아니라 과전류 보호 방식도 있고 그 기계적인 보호 방식까지 다 써주셔야 된다. 기계적인 보호 방식은 부충 방유건, 부호홀주, 그 다음에 부충, 충격압력, 부충, 방압변, 유면온도계, 권선온도계.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는 사실 왔다 갔다 하시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문제에 딱 넣어놓고 거기에 대한 키워드만 써가지고 들고 다니면 외우는 겁니다, 그냥. 그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런 자료에 있으니까 그거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 키워드만 써가지고 본인만이 외울 수 있는 것만 일단 적어서 가지고 다니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추가하기가 편하거든요. 그 홀더. 그럼 여기 구멍 뚫려가지고 그걸 하나씩 써가지고 다니는데 한쪽만 또 쓰십시오. 왜 뒤에까지 쓰다 보면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안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다 써놓은 게 여기 또 뒤에 묻다 보니까 또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연필로 쓴다든가 해가지고 해놓고 뭐 또 생각나면 또 지워서 다시 또 쓰셔도 되고 들고 다니는 겁니다. 한 장씩 들고 다니다가 뒤집어 놓으면 안 보이죠. 그러면은 생각하고 얘기했다가 다시 또 뒤집으면 다시 또 보여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장, 두 장씩 그날 외울 거 일주일에 하루에 한 두세 개는 외워지면 된다. 그래서 지금 80매질 남았죠?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만 외운다고 그러면은 조금 안 되고요. 한 150개 정도는 외워야 되니까 이제 두 문제 치고 외워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외운 게 나중에 80일 뒤에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10문제씩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문제, 내일 10문제. 그러면 한 100문제 외웠죠? 그럼 다시 돌아갈 때는 그다음부터 20문제씩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아갈 때는 30문제씩 보고 하루에.
왜? 한 번 외웠으니까 앞에서 두 번째 외울 때는 이제 키워드만 보면서 이제 되새기는 거죠. 나중에는 하루에 150문제를 본다는 얘기죠. 키워드만 보니까. 자꾸. 그래서 시험이 이제 뭐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땐 그 150이나 200문제를 가지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자, 이제 두 번째가 이런 그림을 넣어주시라는 얘기죠. 개통, 보호, 목적과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전력계통에 센서, 보호계정기, 차단기 이런 그림을 딱 그려주시면 아, 이 사람의 기본서에 있는 이 내용은 알고 있구나. 전달하기도 좋으니까. 그런 그림들 써주시고 구성이 어떻게 되냐. 주보호, 후비보로 나눠진대. 구비조건 이거 10점짜리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과 후 조경 때는 선과 후 보경. 아, 여기 이쪽이네. 보호계정기 분류. 이 장애, 중제목이 다 시험 문제라고요, 중제목이. 여기 뭐였죠? 개통, 보호, 목적,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고. 보호계정기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주보호, 후비보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구비조건은 어떻게 된다? 보호계정기를 분리하시오. 10점짜리로 나오게 되면. 동작 기구상.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시간상. 여기 동작 시간에 의한 분류. 시간상, 그리고 용도상. 키워드. 기구상, 시간상, 용도상. 뭐 유진상이니 뭐 이렇게 연예인 이름을 외워주셔도 되고요. 키워드를 가지고. 연예인 이름들을 잘 외우면서 이런 용어들을 안 외우면 안 되시겠죠? 야, 기구상에는 유도형, 전류력계형, 가동철심형, 코일형 해놓고 거기다 이제 유도원판형, 정지형, 그 다음에 디지털형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써주시라는 얘기죠. 조금 더 내용을. 동작 시간에 의한 순정, 반정 해놓고 거기에 SI, NI, 뭐 VI, 그 다음에 EI, 뭐 이런 LI 이런 것들. 용도상, 단락, 지락, 기타 해가지고 단락에는 어떤 부분이 있다. 과전류, 과전압, 부적전압, 단락 방향, 선택 단락, 거리, 방향 거리. 이게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락은 과전류 지락, 방향 지락, 선택 지락. 기타는 탈조보, 주파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성전선로를 보시면은 과방 거피제로 써놨습니다. 여기 과전류, 방향 과전류, 거리 계전, 파일럿 그리고 재폐로. 그 파일럿은 압류 방위전. 예? 이거는 뭘까요? 전압 차단 방식, 전류 차단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전송 차단 방식, 표전통 마감. 이건 파일럿 계전 방식에서 통신에 가는 부분이 표시선, 전력선, 통신선 반송. 반송이 거꾸로 보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송. 우편물 받았는데 반송한다고 그러죠? 수친이 없으니까 반송을 하는 겁니다. 이 전력선 같은 것도 반송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그널을 저쪽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상대편에 거리 계전기다 보니까 상대편이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저쪽에서 상대편에서 사고 났으면 나하고 저쪽 사이에 사고가 난 거죠. 서로 검출을 한 거니까. 그러면 저쪽에다 전송을 해가지고 내가 사고 났으니까 내가 끊을 테니까 너는 끊지 마. 이런 것들이 전송 차단 저지 방식. 이런 것들이. 내가 끊을 거니까 너는 끊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저지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시선을 이용하는 부분. 자, 표전통 마감 나오죠? 표시선, 전력선 반송, 통신선 반송, 마이크로파, 광파 계전.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모뎀 등을 이용하는 경우들은 몇 킬로 안 갑니다. 한 4킬로 이런 정도밖에 안 가는데, 이제 광 케이블을 이용하는 거는 10킬로, 100킬로까지도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보면 송전선로가 100킬로가 혼자서 쭉 날아가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저런 미국이나 그런 데 가면 충분히 있겠죠. 예? 사막을 건너간다. 그럼 100킬로는 우습겠죠. 그런 데서는 이런 광파 계전 방식을 사용하지만, 아니면 또 GPS를 이용해서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GPS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것들, 배 같은 데 가면 그렇죠. 배 같은 게 있는 기기들이 비싸지는 게, 이제, 근데 배에 있는 장비들은요, 8비트 장비들이 많습니다. 16비트 이런 게 아니라 옛날 구닥다리가 많습니다. 왜? 그만큼 오래됐지만 안정적이니까. 예? 고치기도 쉽고. 5동작 하는 부분보다 통신 같은 경우는 GPS를 이용해서 통신하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그 안에 돌아가는 시스템은 좀 옛날 구닥다리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방사성 선로 단락보, 환상 선로 단락보, 병행 이해선 단락보 이런 식으로
단락보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 예제 10-4에 보시면 표시선 보호 개점 방식과 전력선 반송파 개점 방식을 비교를 해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선 보호 개점 방식도 비교해놨다는 얘기죠. 표시선은 OPGW처럼 시그널을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OPGW의 개념은 아니고 별도의 선을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파일럿 와이어. 그게 이제 표시선이 되는 겁니다. 통신학에서 시그널 하나 끌고 갔다. 그게 이제 표시선이란 얘기고요. 왜냐면 사고가 났다는 걸 표시해서 전송하기 하는 선이 그냥 표시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전력선 반송, 전력선에다 그냥 시그널을 보내준다는 얘기죠. 60Hz는 우리가 전력선을 쓰고 있는데 반대쪽으로 300Hz라든가 아니면 20Hz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시그널이 틀린 걸 보내주면 걔는 받아들이겠죠. 왜? 그 주파수 덱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라디오 주파수 맞출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돌리지 않습니까? 예? 저도 옛날에 단파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돌리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주파수 덱을 맞춰가지고 이제 정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맞는 거죠. 그럼 북한에서 방송하는 거 왜 우리나라에서 못 들을까요? 예? 그건 아니고요. 방해 전파를 써서 못 받는 겁니다. 저쪽에서 똑같은 헤르츠를 쓰죠. 그럼 우리가 그 반대 헤르츠를 저기서 쓰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서. 예? 판문점 그 앞에서 다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받으려고 해도 그 시그널이 오다가 똑같이 상쇄되는 시그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서 우리가 못 받는 겁니다. 그게 주파수가 없어서 못 받는 건 아니고 주파수 없는 걸 만들면 받죠. 근데 그거를 못 받게끔 그래 방해 전파를 쏘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있는 부분이 예제 10-5 압류, 방위, 모선 종류, 단모선, 복모선, 환상모선 발전기의 부분은 전개, 가단, 역발, 속주, 앞이 이렇게 나왔고요. 내부 고장인지 외부 고장인지 이런 것들 판별하는 방법들 변압기 보호에서는 비율 차등 개전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컨셉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보호 개전기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구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분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호 개전기 쓸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채점자가 딱 물어드리는 그 문제에서 해당되는 것만 몇 개 갖다 쓰시라는 얘기죠. 왜? 출제자가 의도하는 부분은 주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주 부분을 쓰기 전에 그 사람한테 조금 더 이해가 쉽게끔 왜? 다른 사람들도 다 키워드만 써놓고 있거든요. 그럼 다 보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 채점하다 보면 똑같은 게 계속 있으면 이거 10점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딱 보는 순간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데 새로운 게 있네. 근데 그 뒤에 거는 내용이 또 똑같고 그 뒤에 같은 또 추가된 내용이 있고 이건 15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더라도 여러분 보셔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채점을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이 여러 개 있으면 기준 점수가 자꾸 낮아집니다. 이만큼들은 사람들이 다 쓰는구나. 그러면 이게 10점부터 시작하고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쓴 사람들은 100점을 올려줍니다. 근데 그림 같은 거 많이 들어있으면 거기다 이제 플러스 1점, 2점, 3점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꾸 그림을 그리고 수식까지 쓰게 되면 이제 점수가 더 올라가겠죠. 그림을 썼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수식을 썼다는 건 그 사람이 확실히 이해를 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 수식 하나만 써도 1점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차별이 돼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